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시어머니에게는 끝까지 숨기고 싶은 며느리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그 시어머니가 구청 강의실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 선생님이요? 제 며느리예요. 왜 며느리를 부정하던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그 강의실에 앉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며느리는 복수가 아니라 증명을 선택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직업에 대한 편견,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가장 늦게 배운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겪어본 적 있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이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무시받던 일이 가장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미경은 62의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체면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믿었다. 그런데 아들 박현수의 결혼 소식 앞에서 그 체면이 무너졌다. 현수가 데려온 사람 정연수, 40의 요양보호사. 미경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돌아서자마자 말했다.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직업이 너무 밑바닥 아니니? 요양보호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결혼은 반대였다. 남의 부모 씻기고 치우고 밤새 붙어있는 일. 미경은 그 일을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았다. 아들이 어디 가서 설명하기 어려운 직업이라는 이유였다. 커피숍에서 만난 지인들 앞에서 미경은 며느리 직업을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냥 복지 쪽이야. 말끝이 흐려졌다. 지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것도 눈치였다. 현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었다. 딱히 화를 내지 않는데도 거부가 온몸에서 새어나왔다. 엄마, 연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과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말은 달랐다. 미경에게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 모임에서의 대화, 동네에서의 평판. 모든 게 다 걸려 있었다. 연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현수네 집을 방문했을 때 미경은 차를 내왔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생 많으시죠, 그 일.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했다. 고생은 위로가 아니라 무시였다. 연수는 웃으며 받아넘겼지만 그날 밤 현수에게 말했다. 어머니 마음 바뀔 것 같지 않아. 현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천천히 이해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아니라 자격의 문제라는 걸. 미경의 친구들은 며느리 자랑이 일상이었다. 누구는 대학 강사, 누구는 은행원, 누구는 공무원. 미경은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요양보호사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것 같았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정리 중이야. 애매하게 둘러댔다. 친구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게 더 창피했다. 어느 날 미경은 연수에게 물었다. 그 일 언제까지 할 거니?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요구였다. 그만두라는. 다른 길을 찾으라는. 미경은 며느리의 침묵을 오해로 받아들였다.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미경은 아들에게 말했다. 결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미경은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미경은 몰랐다. 연수가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현수가 연수를 선택한 이유를 미경은 알려하지 않았다. 다만 과거를 떠올리면 불편했다. 남편이 쓰러졌던 그 해 집에 들락거리던 요양보호사. 연수였다. 그때는 고맙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달랐다. 일은 일이고 결혼은 결혼이지. 미경은 그렇게 선을 그었다. 연수는 그 선을 넘지 않으려 했다. 명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설거지 쪽으로 밀려났고 직업 이야기가 나오면 공기가 먼저 식었다. 그 일 계속하면 몸 망가진다는 말은 걱정이 아니라 그만두라는 압박이었다. 미경은 연수 앞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친절하게, 부드럽게, 끝없이 상처를 남겼다. 힘들면 쉬어도 돼.
현수도 벌이가 있으니까.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연수는 정확히 읽었다. 네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배려가 아니라 네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현수는 중간에서 무너졌다.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아내 편을 들 수도 없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연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경의 태도는 더 교묘해졌다.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연수가 야근할 때마다 미경은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밥은 먹었니? 며느리가 집에 없으니까 네가 굶잖아. 걱정이 아니라 비난이었다. 어느 날 연수는 현수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날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싫어하는 거야. 현수는 부인했다. 그럴 리 없어.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연수는 확신했다. 미경이 거부하는 건 며느리 정연수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정연수였다. 친척 모임이 있던 날 미경은 연수를 소개하면서 말했다. 현수 와이프예요. 복지 관련 일해요. 복지. 요양보호사라는 단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연수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존심이 아니라 기대였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날 밤 연수는 거울 앞에 섰다. 40살의 얼굴. 허리 통증 때문에 약간 구부정해진 어깨. 손등에 남은 소독제 냄새.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미경의 시선이 자신을 바꿔놓고 있었다. 연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미경은 그걸 알았다. 며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연수가 스스로 그 일을 그만둘 거라고 믿었다. 미경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미경은 몰랐다. 흔들리는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는 걸. 연수의 몸이 먼저 버텨주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았다. 일을 줄이라는 말에 미경은 처음으로 안심했다. 이제 핑계는 충분하네. 그 말은 연수 앞에서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다. 연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만둘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로만 증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은 연수를 놓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담당하던 할머니가 쓰러졌다. 연수는 새벽까지 병원에 있었다. 보호자가 올 때까지. 집에 돌아온 건 아침 6시였다. 현수는 그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받았다. 며느리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며?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수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경은 듣지 않았다.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니? 가족보다 남이 먼저야?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수를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미경이 집으로 찾아왔다. 연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허리에 파스를 붙인 채로. 미경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했다. 연수야, 이제 그만 쉬어. 네 몸도 힘들잖아. 부드러운 말투였다. 하지만 연수는 알았다. 이건 제안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라는 걸. 연수는 고개를 들었다. 미경의 눈을 똑바로 봤다. 어머니, 전 이 일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네가 고집 부리면 현수만 힘들어진다. 연수는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현수 씨가 힘든 건 제 일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현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미경은 천천히 가방을 들었다.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문이 닫혔다. 연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현수는 그제야 알았다. 갈등의 이유는 돈도 건강도 아니었다. 어머니가 받아들이지 못한 건 연수의 노동 자체였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 일이 가진 가치를 미경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밤 연수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대신 자신의 길을 증명하기로. 미경이 가장 무시하던 그 일로 미경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로. 하지만 연수는 몰랐다.
그 증명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뜻밖의 방식으로 올지. 연수는 현장을 떠나 교육을 선택했다. 요양보호사 강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였다. 하지만 수업은 달랐다. 연수는 말했다. 이 일은 예쁘지 않습니다. 대신 도망치지 않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다. 수강생 중 누군가 눈물을 흘렸다. 연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 수강생이 늘었다. 제가 요양센터에서 연수를 불렀다. 처음엔 단순 강의였다. 하지만 연수는 현장 케이스를 분석하고 돌봄 매뉴얼을 직접 만들었다. 센터장은 연수에게 제안했다. 상담도 맡아줄 수 있겠어요? 연수는 이제 직접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돌봄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다. 가족들이 연수를 찾았다. 어떤 요양시설이 좋은지,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는지. 연수는 그들에게 지도를 그려줬다. 어느 날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강사로 추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연수는 수락했다. 첫 강의 날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연수는 그들 앞에서 말했다. 여러분이 힘든 건 부모님이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여자가 다가왔다. 50대 후반. 세련된 옷차림. 그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부동산 중개업. 이름을 보는 순간 연수의 손이 멈췄다. 김영희. 미경의 친구였다. 미경이 며느리 자랑을 듣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영희는 말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연수는 영희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1시간 동안 영희는 울었다. 연수는 들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 상담이 끝나고 영희는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길이 보여요. 선생님. 그 호칭이 연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영희는 몰랐다. 자신이 상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미경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며느리라는 걸. 며칠 뒤 영희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제 친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상담 가능할까요? 연수는 알고 있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하지만 연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날 밤 연수는 현수에게 말하지 않았다. 미경의 친구들이 하나둘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걸. 며느리 정연수가 아니라 강사 정연수로. 상담사 정연수로.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미경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이 곧 자신에게로 돌아올 거라는 걸. 연수는 기다렸다. 복수가 아니라 증명을 위해. 미경이 부정했던 그 일의 가치를 미경 스스로 인정하게 될 순간을. 비 오는 날 미경은 연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고 지우고 다시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연수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미경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영희 엄마 말인데 치매래. 너한테 상담받았다더라. 연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경이 이어갔다. 다른 친구들도 네 이름을 말하더라. 정연수 선생님이 최고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경은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내려놨다. 나도 좀 물어봐도 될까? 연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 친구분 얘기인가요?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는 걸 알면서도. 아니, 나 말이야. 나도 요즘 깜빡깜빡하거든. 고백이었다. 두려움이었고. 미경은 그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어제 저녁을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순간들을. 연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가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감정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미경은 그 목소리에서 구원을 느꼈다. 며칠 뒤 연수가 직접 병원 예약을 잡아줬다. 미경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다. 스트레스성 건망증. 의사는 말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는 길 미경은 연수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카페에 마주 앉았다.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그동안 네 일을 함부로 봤다. 연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경이 이어갔다. 내가 무서웠던 것 같아. 늙는 게, 아픈 게.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멀리한 거야. 너를 멀리한 게 아니라. 연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봤다. 거기엔 두려움이 있었다. 체면이 아니라 인간의 두려움. 늙어가는 것에 대한,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미경은 말했다. 영희가 그러더라. 네가 자기 엄마 요양원 알아봐줬다고. 좋은 데 찾아줬다고. 고맙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구들이 모두 너를 찾더라. 나만 몰랐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경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안하다. 진심이야.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니. 그날 이후 미경은 며느리의 직업을 숨기지 않았다. 커피숍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 요양보호사야. 말끝이 달라졌다. 이전엔 변명이었고 지금은 인정이었다. 어떤 친구가 물었다. 힘든 일 아니야? 미경은 대답했다. 힘들지. 그래서 대단한 거야. 미경은 늦게 깨달았다. 가장 창피하다고 여겼던 일이 사실은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온 일이었다는 걸. 자신도 그중 하나였다는 걸. 연수는 미경을 살렸다. 병을 고쳐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해줘서.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서. 현수는 그날 밤 연수에게 물었다.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연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들어주기만 했지. 현수는 아내를 안았다. 고마워. 연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냥 내일 했을 뿐이야. 미경은 이제 안다. 며느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왜 존중받아야 하는지. 체면은 늦게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건 진심이었다. 1년 뒤 미경은 구청 치매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이번엔 보호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연수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 미경은 의자를 정리하고 자료를 나눠줬다. 누군가 물었다. 정 선생님이랑 어떤 사이세요? 미경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며느리예요. 강의가 끝난 뒤 한 보호자가 연수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요양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연수가 대답하기 전에 미경이 먼저 말했다. 제가 몇 군데 가봤어요.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그 보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혼자 알아보려니까 너무 막막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과 연수는 나란히 걸었다. 미경이 먼저 말을 꺼냈다. 내가 틀렸던 게 뭔지 알아? 연수는 고개를 돌렸다. 미경이 이어갔다.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한 거. 근데 진짜 귀천은 일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더라.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무시하는지에. 연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경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네가 날 용서 안 해줘도 괜찮아. 난 그냥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내가 하는 일이 뭔지, 왜 중요한지. 연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전 이미 용서했어요. 어머니가 병원 갈 때 손 잡아달라고 했을 때 미경은 그제야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미경은 생각했다. 존엄은 직업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고. 그리고 가장 늦게 배운 교훈이 때로는 가장 오래 남는다고. 여러분, 오늘 윤미경과 정연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존엄은 직업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인정은 늦어도 괜찮다는 것.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이 달빛이 전하는 인생을 완성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닿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늦지 않은 깨달음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